현재 유튜브 구독자는 이제 조금 있으면 3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개예요? 얘는 공개예요? 아니요? 비공개인데 성공이죠? 예전에 좀 찍어놓은 게 좀 있고요.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 그때 유튜브를 좀 찍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니 비공개예요. 비공개도 있고 공개도 있어요. 취사 이런 거. 왜 너도 구독, 좋아요, 알림, 이종원 선생님 유튜브 다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 들어온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까지. 빨리빨리 나대시 가시고요. 자, 저번에 이제 우리 주간 테스트 봤는데 주간 테스트 마지막 문제가 제가 낸 문제거든요. 수학 문제. 그 벤다그램 그려서 일반적으로 푸는 거. 내신다고. 네. 예전에 한번 한번 그 힌트 줬었죠. 근데 보니까 맞춘 사람도 있고요. 못 맞춘 사람도 꽤 있어요. 80대예요. 81명입니다. 호가 나와. 80회. 그랬어. 81명. 그뭐 A형도 B형도 그래서 지금 대체로 이번에 주간 테스트 문제가 좀 쉬워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한 친구들은 100점 육박합니다. 90점대가 꽤 있어요. 제가 지금 다른 학원 채점을 해보면 90점대가 꽤 있고요. 여기도 아마 꽤 90점대가 꽤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반이 이제 방송이 새로 바뀌었나 봐요. 좀 새로운 얼굴들이 멤버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근데 모두 다 보시죠? 네? 뭐요? 다 보시죠?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느낀 게 있다고 승우야.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오늘 이제 배설 파트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업 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 좀 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로 나간 부분에 대한 서술형 평가, 서술형 문제 한 60문제 정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시고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요? 네. 중기고사요. 그건 나이 좀 키우고요. 틈틈이 한번 풀어보시죠. 60문제밖에 안 돼. 금방 풀어요. 60문제. 딴 애들은 120문제 풀었거든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락원에서는 전 파트를 다 가르쳐요. 그래서 저기 혼자서 다 가르치고, 문제를 계속 다 가르쳐서 그 작은 파트하고 이쪽 파트 다 가르치기 때문에 그쪽 애들은 120문제 풀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절반만 가르치니까 60문제는 막 푸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서술 문제고요. 다 배웠던 문제입니다. 내신형 문제 중에서 서술형, 거기서 좀 난이도 높은 거, 그게 문제 골랐어요. 그래서 문제는 할탑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들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면 어느 정도 치냐면 한숨은 강구도 풀 수 있어요. 한숨은 강구도. 심지어는 왼손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단계죠. 그래서 실제로 한번 문제 쉬운데 여러분 왼손으로 한숨은 강구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틀립니다. 안 풀린 사람 좀 문제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페이지 사실 4페이지. 자, 배설이라고 합니다. 배설 80. 안 나오고 잘못 바꿨나? 자, 배설 한번 보자. 배설이라고 있는데, 자, 배설이라고 하는 거,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밖으로 내보내는데,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유기양분을 받죠, 그렇죠? 유기물을 우리가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 소화라는 과정은 우리가 섭취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또는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과정을 바로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저분자물질을 바꾸죠. 저분자물질을 바꾼 후에 우리가 이 저분자물질을 우리 몸에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생명활동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생명활동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포호흡을 뜻합니다. 우리가 유기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호흡 과정 거치고요. 그 남는 찌꺼기가 있어요. 그 찌꺼기를 바로 노폐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폐물이 발산되는데 이 노폐물 우리 몸에 그냥 축적했을 때는 우리 몸에 쌓아두었을 때는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노폐물이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 이 노폐물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 몸에 독성 성분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삼투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어떤 농도가 너무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층을 고려해서 이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갖다 버린다. 나가 있어. 밖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우린 이 과정으로 배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 배설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뜻으로 배출이 있습니다. 배출이 있는데 지금 내가 배설이라고 하는 것과 배출을 비슷하다 표현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것도 같지 않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활동, 그러니까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 만들고 그 남는 노폐물 갖다 버리는 것이 바로 배설이라면, 그럼 이 노폐물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이 노폐물은 우리 몸에서 밖으로 분대는 땀, 그 다음에 오줌, 소변이죠? 소변. 이것이 바로 배설입니다. 그럼 배출은 뭐냐면, 배출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된 찌꺼기, 소화된 찌꺼기야, 찌꺼기기야, 찌꺼기를 갖다 버린 것을 바로 배출이라고 하고요. 이 배출은 직관적으로 말한다면 이제 대변이 되겠습니다. 이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배설이 아니라 소화하고 남은 찌꺼기를 갖다 버리는 것을 바로 배출이라고 합니다. 대장을 통해서 방송에 보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바로 배설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기물을 소화 과정 거치고 저 분자로 분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포배 이용했고요. 자,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을 분해해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바로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반드시 노폐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어떠한 노폐물이 발생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유기물을 분해했냐에 따라서 그 우리가 또 세포에 이용한 유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배송된 형태, 즉 이 노폐물의 형태는 그때그때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을 분해하죠.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최종 산물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아미노산 분해되고, 이 아미노산의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탄소, 그다음 뭐야? 그다음 질소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 좋아하면 촌스러워요라고 했지. 그래서 촌인데, 이거를 우리가 세포에 이용하게 되면 남은 찌꺼기가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쵸, 노폐물이죠. 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질소가 포함돼. 여기 질소 성분이 포함돼서 이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노폐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질소성 노폐물이라고 불러요. 그 질소성 노폐물로 암모니아가 발생해요. 암모니아가.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뭐라고 하냐면 질소성 노폐물이라고 부르고요. 이 질소성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거기 안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에 기인한 것이 바로 질소성 노폐물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단백질 말고 다른 걸 먹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다른 걸 먹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녹말을 먹었다 치자. 탄수화물이 녹말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 녹말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될 것이거든요. 이 포도당은 CH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없어요. 질소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분해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노폐물은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져요. 질소성 노폐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방을 이용했다 치자. 자, 지방을 우리가 세포에 이용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것은 지방산화고요. 그 다음에 모노글리세라이드로 분해가 됩니다. 얘도 똑같이 CH5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분해하게 되면 똑같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유기 양분을 분해하고 간에 노폐물의 형태는 때려 죽여도 몇 가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 이용했을 때만 질소성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발생하고, 나머지 전부 다 CO2와 H2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폐물 형태는 모두 세 가지. 그럼 이것을 우리가 몸 밖으로 갖다 버려야 되는데, 여기는 CO2. 여기는 CO2는 어떻게 갖다 버립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숨을 쉬죠. 그렇죠? 우리 몸의 호흡기. 우리 몸의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다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필요 없는 것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데, 배설기를 통해서 내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를 통해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호흡기를 통해서 내보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숨을 호흡하고 날숨을 쉬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수증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판 같은 데다가 호흡하고 숨을 쉬면 물방울이 맺히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몸에서 H2가 빠져나가기 때문이죠. 자, 그럼 문제는 바로 암모니아인데, 이 암모니아는 대표적인 질소성 노폐물인데, 이 암모니아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 암모니아는 아주 맹독성입니다. 독성이 매우 강해. 그래서 우리 몸에 암모니아가 조금이라도 쌓였다? 그럼 이게 치명적입니다. 죽는 건가요? 심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암모니아를 몸에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가 생기자마자 이 암모니아를 바로 최대한 빨리 NH2 이렇게 쓰는 게 이거 요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독성이 매우 강한 암모니아를 독성이 매우 작은 요소로 바꿔줍니다. 얘는 상대적 독성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단백질을 먹게 되면 그 노폐물로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내고요. 그 암모니아를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독성이 매우 작은 요소라는 성분을 바꿔줘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 어디에서 바꿔줄까? 간. 우리 저번에 배웠어. 그랬을 적에 체외유효하고 배웠지. 그래서 바로 간에서 이거를 바꿔준다. 간에서. 와, 간은 할 일이 정말 많네요. 그렇지, 간은 정말 할 일이 많아. 그래서 독성이 작은 요소를 바꿔준 다음에 이걸 그럼 간에다 차곡차곡 쌓아줄까? 안 되겠죠. 이게 독성이 작다 할지라도 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소를 우리 몸에서 몸 밖으로 갖다 버리게 되는데 이걸 그냥 간에서 밖으로 뽑아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간에서 이 요소도 있고 말이야. 우리 몸에 필요한 것도 있어. 네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 걸러내고 필요 없는 요소만 건져내서 몸 밖으로 갖다 버려줘 하면서 간에서 이 요소를 어디로 보내주냐면 바로 콩팥으로 보내줍니다. 콩팥으로 보내주고요. 이 콩팥에서는 이 피 속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요소만을 선택적으로 걸러내서 이걸 몸 밖으로 버려요. 이걸 바로 뭐라고요? 오줌 또는 소변이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 사람의 오줌 또는 소변의 형태는 바로 뭐야? 요소 성분이라는 얘기야. 요소가 주성분인 오줌을 몸 밖으로 갖다 버리는 거고 우리가 요소를 갖다 버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요소가 우리 몸에서 발생한 질소성 노폐물이야. 그래서 이렇게 콩팥을 통해서 오줌의 형태로 갖다 버리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이 콩팥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배설계라고 해요. 배설계 또는 배설기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콩팥에서 여러 가지 혈액의 성분 중에서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성분만 뽑아내서 몸 밖으로 갖다 버리는 과정을 배설. 그다음에 이런 배설 과정이 진행되는 기관을 배설기관. 이런 배설기관의 여러 가지 집합체를 뭐라 불러? 배설기관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콩팥이 바로 배설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줌 형태는 뭐다? 요소라는 성분 되어 있어요. 요소라는 성분. 이따 다시 언급할 텐데 이 요소는 액성을 따지면 산성일까 염성일까 뭘까? 단기성. 염기성이 아니고요. 산성. 아니고요. 중성이야. 내가 빼놓은 거야. 무시채써야지. 나 잘 모르는구나. 내가 산성 염성이야. 그러고 중성이라 뜻이겠지. 그렇지? 얘는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요소는 중성입니다. 중성이야. 중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요소 영어로 유레아라고 부르거든요. 유레아라고 부르는데 이거 영어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따 어떤 효소 이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레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줍니다. 그래서 이 요소를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요. 그걸 유레이스라고 불러요. 유레이스라고 부르는데 그 유레이스라는 효소는 이 요소를 분해해요. 그래서 뭘 만들어주다? 암모니아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효소를 유레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참고로 이따가 다시 등장이 되니까 여기 참고로 쓰자. 여기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있고요.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있고 이 유레이스라는 효소는 요소라는 성분을 분해해서 암모니아로 바꿔줍니다. 암모니아를 바꿔주는 효소가 유레이스야. 근데 이 유레이스라는 효소는 우리 몸속에 있나요? 아니요, 우리 몸속에 없어. 이 유레이스라는 효소는 어디 들어있냐면 콩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콩즙 안에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콩 많이 먹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현재 실험이야. 실험 목적으로 하는 거야. 콩하고 저희 콩 먹으면 죽는 거 아닌가?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이제 생콩에 들어있어요. 근데 예. 아모니아가 요소가 독성이 훨씬 강하다. 근데 우리가 콩을 생콩을 먹진 않죠. 예. 그렇죠? 생콩 뜯어 먹진 않죠? 살만 먹거나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생콩즙 안에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고 유레이스가 요소를 암모니아를 바꿔줘요. 그 다음에 이 요소 이 요소는 중성입니다. 표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소는 중성입니다. 자, 중성이고요. 여기 암모니아는 액성이 뭘까요? 암모니아. 염기성인데 그래서 유레이스라는 효소는 이렇게 콩즙 안에 들어있는데 얘는 요소라는 성분을 암모니아를 바꿔주는 효소야. 이거 정말 기억하면 돼. 이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 실험 과정 이야기에서 이 과정이 좀 필요할 뿐이야. 빌드업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소는 중성이고 암모니아 염성에 발생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이냐 산성이냐 염성이냐를 알 수 있는 지시약이 있는데 그 지시약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지시약을 많이 쓰냐면 BTB라는 지시약을 많이 써요. BTS 아니고요. BTB라고 하는 지시약을 많이 쓰는데 이 BTB는 색깔의 구성이 YGB입니다. YGB. 그래서
Y라고 하는 건 뭔 색깔이야? 옐로우. 옐로우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Y 뭐 옐로우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산성일 때는 색깔이 노란색으로 띱니다.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G가 돼요. 염성일 때는 B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럴 줄 알았어. 근데 특이한 놈이 있긴 합니다. 어떤 놈은 야 이거 중성 색깔 뭐야? 그랬더니 그레이? 그런데 그레이 아니야. 뭔 색깔이야? 그린이야. 그린이야. 어떤 친구 또 야, 염성 무슨 색깔이야? 블랙. 용서할 수 없어. 근데 그보다 더 용서할 수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염성 색깔 뭐야? 브라운. 브라운? 진짜 많은 색깔에서 브라운 어떻게 골라내는지. 이거 블루도 아니고요. 블랙도 아니고 뭐야? 블루야. 그래서 액션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는 약품이 BTB라고 하는 지시약입니다. BTB 굉장히 자주 나와요. YGB입니다. YGB. 자, 이걸 또 실험하는 거야. 자, 실험하는데 여기 사람의 오줌을 집어넣습니다. 자, 오줌을 집어넣고요. 자, 오줌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BTB 용액을 집어넣었어요. 자, BTB 용액을 집어넣었더니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뀔까? 오줌은 요소가 주성분이잖아. 초록색이에요. 그럼 그린이 되겠죠. 아니 회색이. 그린 색깔이 된단 말이야. 그린 색깔이 되고 그다음 요번에는 여기다가 똑같이 오줌을 넣어놓고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생콩즙을 집어넣었어요. 생콩즙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BTB 용액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그린이 아니라 무슨 색으로 바뀌었을까? 블루로 바뀌었어. 블루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 블루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이 액성이 염성인 거고 이 블루를 나타내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야? 이 오줌의 성분이 바로 요소일 거고요. 그렇죠? 이 요소가 뭘로 바뀐 거야? 암모니아로 바뀐 거야. 그래서 염성으로 바뀐 거야. 색깔이 블루로 된 거죠. 그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사람의 오줌의 성분은 어떤 성분이 되어 있다? 요소라는 성분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생콩즙 안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유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고 이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바로 요소를 만나면 얘는 딴 거 아니야. 얘는 오로지 요소를 만나면 암모니아로 바꾸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얘가 기르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딴 놈은 아예 묻지도 않고 오로지 요소를 만났을 때 얘를 암모니아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레이스고 유레이스에 의해서 요소가 암모니아로 바뀐 거야. 그 색깔이 어디 바뀐 거야? 염성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오줌의 주성분은 무엇이다? 요소로 구성되어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요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거 실제 수능의 문제 출제돼요. 요게. 근데 요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요게 백그라운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겠죠? 그러니까 요 백그라운드 이해하시고 요 실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우리가 유기양분을 먹고 분해하면 그 구성 원소에 따라서 노폐물이 발생하고 그 노폐물을 우리 몸 밖으로 갖다 버려. 왜? 독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의 삼투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배설을 하게 되고요. 이 배설에 대해서 이거는 땀, 엔드, 소변이고 오늘은 주로 소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선생님, 그러면 모든 생명체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배설하는 것은 동물만 배설할 수 있는데 모든 동물이 배설의 형태가 반드시 요소라는 형태로 배설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생물의 종에 따라서 배설의 형태는 그때 이거 훈련이 안 되네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이거 훈련이 안 되네 얘는 또. 자, 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배설의 형태는 그때 달라요. 그렇죠? 그 다른 걸 한번 보자. 생물의 배설의 형태. 자, 배설물의 형태를 보게 되면 그 생물의 배설의 형태는 그 생물의 생김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 그 생물의 배설의 형태는 도대체 어떤 것에 의해서 지배받냐면 그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그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이 배설의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질소성 노폐물의 형태는 모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잠깐 우리가 한번 네임을 해보면 암모니아를 배설하는 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소로 배설하는 놈도 있고 요산의 형태로 배설하는 놈도 있어요. 그래서 질소성 노폐물 종류 세 종류야. 암모니아, 요소, 그리고 요산 세 가지야. 근데 이 세 가지가 특성이 다 달라. 그래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생으로 공부하면 맨땅에 헤딩이야. 이거 다 외워야 돼. 근데 나 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거를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이유를 찾게 돼. 그럼 훨씬 더 쉽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차근차근 그 원리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배설물의 형태는 먼저
암모니아로 배수하는 생명체가 있고 요소로 배수하는 놈도 있고 요산의 형태로 배수하는 놈도 있는데 먼저 이것의 이 배수의 특징을 한번 잠깐 보자. 먼저 독성을 한번 봅시다. 독성을 보면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무척 강해요. 자, 독성이 강하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굉장히 몸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짧다 길다. 짧다. 생기자마자 바로 갖다 버려야 돼. 얘는 농축이 안 돼. 그냥 생기자마자 바로 갖다 버려야 돼 그냥. 그렇죠? 그러면 생기자마자 바로 갖다 버려야 되고요. 얘는 또 물에 잘 녹아. 물에 대한 용해성이 매우 커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 만들어 보자. 무섭게 외우지 마시고 잘 쫓아봐. 자, 암모니아는 독성이 무척 강하고 농축이 안 돼. 그 대신에 물에 굉장히 잘 녹아. 자, 이 두 가지 머릿속에 집어넣은 건 내가 암모니아로 배설하는 생물체를 가져가자. 그러면 암모니아가 생기자마자 바로바로 배설해야 되는데 얘는 물에 되게 잘 녹아. 그러니까 생기자마자 물에 녹여서 바로바로 배설하는 거야. 그러면 물 소비량이 많을까 적을까? 엄청 많겠지. 생기자마자 물에 섞어서 바로바로 갖다 보니까 물 엄청 소비해야 돼. 그럼 얘는 물 겉에 살 수가 없는 거야. 물 속에 살아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어떤 생물이냐면 물 속에 살고 있는 어류겠죠. 아 그러면은 예. 어류는 암모니아. 예, 물고기는 많은데 한국에 가서 좀 다 죽어요. 그게 서서 이제 희석되죠. 희석되고 암모니아는 기체라서 또 잘 날아갑니다. 네. 물론 많으면 안 되지만 이 어류는 암모니아를 배설해요. 그때 어떤 친구가 이러더라고. 선생님 어류라고 쓰지 않고요 생선이라고 쓰면 틀려요? 그러더라고. 진짜 그런 질문이 되는 거야. 얘는 어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 요소 한번 보자. 요소. 자, 이 요소라는 놈은 상대적으로 독성이 매우 작아요. 독성이 매우 작습니다. 그럼 독성이 매우 작다는 이야기 뭐예요? 몸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그 다음에 뭐야? 농축이 가능한 거야. 농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몸에 차곡차곡 쌓아줄 수 있다는 얘기야. 왜 독성이 가능해서? 그 다음에 얘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 매우 커요. 물에 잘 녹아. 자, 그러면 요소로 배수하는 생명체의 특징 한번 보자. 독성이 매우 작아. 몸이 어느 정도 축적이 가능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계속 쌓아줄 수가 있어. 근데 갖다 버릴 때는 물에 녹여서 그냥 한 방에 갖다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처럼 물을 많이 소비하진 않아. 그렇지만 일정 부분 물을 소비하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뭐야? 물 속에 살 필요는 없어. 물 근처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원한다면 언제든지 물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물 주변에 사는 생물들이 바로 요소의 형태로 배출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사람과 같은 고유류, 그 다음에 파충류 이런 거 있죠. 거기는 충류예요? 예, 하나도 없어요. 예, 파충류. 예. 자, 그 다음에 요산 한번 보세요. 요산. 아까 좀 전에 누가 양서류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요산 한번 보자. 자, 요산은 독성이 매우 작습니다. 얘 독성이 매우 작아. 네, 제일 작아요. 독성이 매우 작아. 그럼 뭐야? 농축이 가능하겠지. 근데 얘는 특징이 하나 있어. 요소와 차이점은 얘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 매우 적어요. 물에 안 녹아. 그럼 얘는 몸속에 농축이 가능하고요. 물에 녹지 않으니까 얘를 갖다 버리는 과정에 물 소비가 있어. 물 소비가 없어요. 그냥 계속 쌓아뒀다가 더운 채 갖다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물을 획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생물들이 아마 요산을 들어갈 거예요. 누굴까? 바로 조류예요. 조류가 바로 요산 형태로 배출합니다. 요산 형태로. 양서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개구리다라고 한다면 올챙이 때는 암모니아 형태로 배출해요. 그러다 개구리는 뭐는 요새 형태로 배출해요. 양서야. 양쪽에서 서식하는 생물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근데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가 유지해도 좋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물의 서식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배석의 형태는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요거를 논리적으로 잘 풀면 잊어먹지 않단 말이야. 근데 그 논리를 다 깨버리고 그냥 무턱대고 맨땅 헤딩하시고 암기를 버티려면 헷갈리죠. 자, 그 다음에 이 생물체가 이렇게 처음에 몸에서 만들어진 것은 질소 물병이 이렇게 암모니아 형태를 만들고 암모니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 요소로 만들어. 그 다음에 요소를 또 뭘 만들어? 요산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암모니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소로 만들어. 그러니까 암모니아 형태로 배설한 놈들에 대해서 요소로 배설한 놈들은 추가적인 작업이 더 필요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이게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암모니아 요소를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 저절 만들지 않지? 간에서 하긴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CO2가 그러니까 관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들어가긴 합니다. 예, CO2가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저절되지 않아. 얘는 흡열반이니까 발열반이니까. 몰라요. 네, 흡열반. 여기에 에너지가 쓰여요. 우리 생명체에 필요한 에너지가 쓰입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쓰이고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요소를 만들고 또 요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작업은 쉬운 작업이 아니야. 쉬운 작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도 이런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생존을 위해서 이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런 이렇게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꾼 것은 우리 몸에서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아까 얘기했던 간에서 이런 걸 하고 그 회로를 그냥 참고로 하세요. 오르니틴 회로. 모든 조류가 요소가 있어요. 예, 펭귄, 생리도 아마 그럴 겁니다. 황새도요. 네? 네, 뭐 걔는 뭐 조류죠. 걔가 뭐 포유입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오리틴 회로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아무리 만난 암모니아를 네. 오리틴 회로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올해도 요소라서. 올해는 표류죠. 네. 그건 한번 네이버 지식인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채식한테 그렇게 비슷하게 물어보시고, 자, 요 흐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과정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사람의 배설 과정 볼 텐데, 우리 사람은 질소성 노폐물로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이 암모니아를 간에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오리틸 배를 통해서 요소를 만들어요. 이 요소가 간에서 생성되는 거야. 그럼 간에서 생성된 다음에 이거를 콩팥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택배 상자에 담아서 보내줄까? 그건 아니겠죠. 혈액에 담아서 그냥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콩팥이라면 들어오는 혈관이 있을 것이고 빠져나오는 혈관이 있을 거야. 이 들어올 때는 요소가 어마무시가 많은 피가 들어올 거고 내 몸을 거쳐서 필터링이 되면서 요소가 없는 피가 빠져나가겠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 콩팥이라면 나한테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 뭐라 부를까? 콩팥 동맥이라고 부르고 빠져나오는 뭐라 부를까? 콩팥 정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 가장 큰 차이점을 한번 보면 여기 콩팥이 있고요. 콩팥이 있고 이 콩팥 쪽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있을 것이고요. 들어오는 혈관이 있을 것이고 빠져나오는 혈관이 있는데 이 들어오는 혈관을 우리 콩팥 동맥이라고 해요. 콩팥 동맥이라고 부르고 빠져나가는 것을 콩팥 정맥이라고 합니다. 정맥이라고 부르고 이 콩팥 동맥에는 당연히 요소의 농도가 대단히 높을 것이고 이 콩팥을 지나고 빠져나가는 이 콩팥 정맥 안에는 요소의 농도가 매우 낮겠지.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만큼 그 나머지 요소는 바로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의 형태로 요소가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이해되죠? 자, 큰 흐름 잡고 그 다음에 콩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자. 여러분 이제 주먹을 접으면 이게 주먹이 있습니다. 주먹인데 우리 콩팥의 크기가 여러분 주먹만 해요. 주먹만 하고 어디냐면 옆구리 뒤쪽. 옆구리 뒤쪽에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요.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팥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필터를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콩팥이 망가지게 되면 콩팥을 20도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가지고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가 해야 할 일을 하나가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 굉장히 좀 힘겹겠죠. 그렇죠? 무리하면 안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전에 그랬듯이 다른 사람부터 콩팥을 받게 되면 우리 몸에 면역 거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면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면역 억제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콩팥을 이식받게 되면 정상인들처럼 평생 동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리를 잘하면 평생을 아무 이상 없이 잘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몇 년 못 쓰고 그냥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뭐 품질 보증제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통상적으로 병원에서 장기 이식을 하게 되면 뭐 그 장기의 기증, 그러니까 그 상태가 그대로 온전하게 재활할 수 있는 그 보증 기간을 대체로 한 10년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무리 없이 쓸 수 있어. 정상적으로 쓴다면 10년 정도 쓸 수가 있어. 근데 그 이후로는 케바케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신장을 잘 관리하고 평상시 몸 관리를 잘하냐에 따라서 더 길게 쓸 수도 있고 경우는 좀 짧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콩팥을 준삼도 역시 마찬가지로 콩팥을 하나로 쓰기 때문에 오빠도 어떻게 해요? 줄래 뭐 콩팥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말대로 건강 관리입니다. 뭐 음주 막 그쵸? 막 이런 거 뭐 담배 뭐 약물 막 이런 거 막 자기 몸을 너무 투자시키게 되면 그만큼 콩팥의 소비 기한이 그만큼 짧아지게 되죠. 자, 콩팥의 구조를 한번 잡아봅시다. 자, 콩팥은 콩처럼 생겼어요, 말이에요. 콩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콩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콩팥을 탁 잘라봤어요. 단면을 탁 잘라보게 되면 겉에 부분과 안쪽 부분을 구분되는데 겉에 부분, 안쪽 부분이 구분되는데 요 겉에 부분 있죠? 요 겉에 부분을 겉질이라고 불러요. 겉질이라고 그러고 요 안쪽 부분 있죠? 요 안쪽 부분을 속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겉질을 피질이라고 불러요. 피질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속질을 뭐 수질이라고 불러요.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이고 그다음에 요쪽 안쪽 부분 속질에 보면 움프 페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탁 잘라서 요 가운데 부분에 움프 페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속질, 여기가 겉질인데 가운데 쏙 페인 부분이 있어요. 그럼 쏙 페인 부분과 페인 부분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빈 공간이 생기지, 그렇지? 요 빈 공간이 있는데 요 빈 공간 여기 빈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빈 공간이 있고 요 빈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오줌 깔때기라고 해요. 그래요? 오줌 깔때기 또는 콩팥 깔때기 같은 말이죠? 또는 신우 이렇게 부릅니다. 신우. 그래서 우리가 질병 중에 신우염이라고 있어요. 여기 염증이 생긴 겁니다. 신우염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파이프란 말이야. 이거를 순뇨관이라고 해요. 순뇨관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교육에서 전화 왔죠. 야, 우리 말 듣고 얘 오줌관 이렇게 들었어요. 오줌관이라고 부르고요. 이 오줌관 일단 내려가게 되면 이쪽에 뭐가 있나요? 방광입니다. 방광 있겠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좀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 있는 오줌 깔때기 정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줌 깔때기. 그래서 오줌이 모이게 되면 오줌 깔때기에 모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순뇨관을 따라 내려와서 방광에 모여서 밖으로 배설되겠죠. 그러면 이 피 속에 요새 농도가 대단히 높은데 그 요새 농도가 매우 높은 그 피 속에서 요소만을 선택해서 필터링 해주는 부위가 있어요. 이쪽 한쪽 신장에 한 100만 개 정도가 분포해요. 그래서 그걸 뭐 실제로 볼 수 없겠지만 한번 확대해 보면 모양이 요따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것이 한 100만 개 정도가 분포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피 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요소만을 선택으로 필터를 하게 되는데 요쪽 부위, 요거를 신장을 구하는 기본 단위다라 해서 우리말로 신단위라고 해요. 신단위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네프론이라고. 이거를 네프론이라고. 그래서 기억하자. 신장 구성의 기본 단체가 뭐야? 네프론이야. 네프론. 자, 네프론이고 도대체 네프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이 네프론을 하나 확대해 보자. 확대하면 아주 간단한 그림을 그릴게요. 이게 이렇게 이게 혈관이야. 혈관이 실밥처럼 이렇게 꼬인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감싸주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요. 파이프가.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신단이에요. 이게 바로 신단이고요. 그 신단의 명칭을 한번 차근차근 하자.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요. 자, 명칭 한번 보면 요게 신단이 이게 네프론인데 여기 실타래처럼 모세를 하는 게 감겨 있어요. 이걸 뭐라? 이거 제일 중요해. 이게 사구체고요. 그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거를 보호먼 주머니라고 해요. 보호먼 주머니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파이프가 있어요. 이거를 세뇨관이라고 해요. 세뇨관. 그래서 사구체, 보호먼 주머니, 세뇨관을 바로 신단위, 네프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요 사구체와 보호먼 주머니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말피기 소체라고 해요. 말피기 소체. 말피기 소체인데 소체는 뭔가 작은 썩지라는 뜻이고요. 말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발견했을까? 말피기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사람 이름이 이상하죠? 말피기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 사람은 생물학에서 굉장히 업적이 꽤 큽니다. 생물학에서 꽤 업적이 커요. 이 사람이 뭘 발견한 사람이냐면 적혈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저걸 누구? 그럼 굉장히 한 일이 많잖아. 근데 별로 뜨지 못했어요. 그렇죠? 말피를 잘 이름 붙여서 말피 소체를 이름 붙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부체, 보호문중이, 세인용관 이거 세 개 합해서 우리가 신단이라고 부르고요. 또는 말피리 소체와 세인용관 합해서 신단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걸 이렇게 잘라 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이쪽 사부체하고 보호문 주머니는 겉질에 있고 여기는 세인용관이 있죠. 요 세인용관은 속질에 있습니다. 속질. 그래서 사부체하고 보호문 주머니는 겉질에, 그다음에 세인용관은 속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100만 개 정도가 있고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아까 내가 쓱 지나가는 말로 이 사부체가 제일 중요한데 이 사부체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거는 혈관 다발이야. 혈관 다발이거든요. 혈관이 실타래처럼 둘둘 감겨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얘가 실타처럼 감겨있다는 얘기는 얘도 혈관이고 얘도 혈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피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뭔가 필터링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사부체 쪽으로 들어오는 혈관 안에는 무엇의 농도가 대단히 높다. 여기 요수의 농도가 대단히 높다. 요수의 농도가 대단히 높을 것이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빠져나갈 때는 요수의 농도가 대단히 낮아진 상태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 어마무시하게 많이 섞여있던 요소가 여기서 빠져나갈 때는 요소의 농도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줄어드는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어려운 부분 없죠? 이해되십니까? 예. 배설 활동하고 예. 야, 그러면 조금 지나면 선생님 호흡 운동 해도 될까요? 네. 내가 얼굴이 살게 돼가지고. 정 조리려면 저기 뭐 초콜릿 먹든가 사탕 먹든가 좀 이제 드시면서 여러분 이십시오. 네, 졸고 다 자고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예, 껌 드셔도 되겠습니다. 예, 드셔도 좋습니다. 예, 먹는 것도 모르지 않는데 먹으면서 옆에 친구랑 속닥거리고 막 이렇게 방송을 나오고 그러면 예, 죽죠. 예, 알랄 때 되는 거고요. 예, 뭐 배고프면 밥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집중만 하시면 돼요. 제가 딴 걸 갖고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수업에 집중만 한다면 음료수를 마시거나 뭘 먹거나 그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얘 좀 줘요. 얘 좀 뭐가 달라고 그러잖아. 누구 얘? 누구 얘? 얘? 말을 해요 왜? 이거? 예? 그러면 이거? 오 바나나우유네? 내가 이거 바나나우유 우리 집에서 우리 애들한테 딱 보여주거든요. 우리 애들 어릴 때 내가 우리 애한테 그랬죠. 이거 먹고 바나나 먹으면 아빠한테 바나나? 그랬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우리 애가 절대 바나나를 먹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참. 나는 우리 애를 즐겁게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막내가 물론 지금 내 막내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 바나나 우유를 보여주면서 또는 바나나를 보여주면서 바나나 먹으면 아빠한테 바나나? 그랬더니 애가 나 다음부터 바나나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그래서 그 이후로 절대 바나나 먹지 않았는데 내 자랑이 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요거 자, 요쪽 부분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요소가 필터링이 되는 한번 이러면 죽는 거예요. 이런 좋습니다. 페달레스 네. 조려하는 예, 그렇게 하지 장난치 마시고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어서 합니다. 계속 서로 끊지 않아요. 자, 요 그림을 다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일단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콩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 있고요. 혈관이 있고 여기 사구체가 있어요. 여기 사구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혈관이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얘는 둘둘 감겨 있는 거야. 그다음에 얘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되겠죠. 이 주머니 바로 뭐라 불러? 보호문 주머니. 그다음에 주머니에 담겨서 파이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파이프를 바로 뭐라 불러? 세균관. 자, 이름을 붙여볼까요? 여기가 사구체가 되는 거고요. 사구체가 되는 거고 얘가 보호문 주머니가 됩니다. 보호문 주머니가 되고 여기가 세균관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혈관이 세균관이 휘어만 단 말이야. 그치?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죠? 자, 이쪽으로 혈액이 들어오고요. 이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혈액이 빠지는 거야. 맞죠?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쪽은 무엇의 농도가 높다? 요소의 농도가 높을 것이고 이쪽은 요소의 농도가 매우 낮겠죠.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줍니다. 사구체, 오목균의 세뇨입니다. 자, 이제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멈출 수 없습니다. 쭉 설명할 겁니다. 놓치면 아이돌 채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이 사구체는 모세혈관 덩어리였다. 모세혈관이 그냥 실타리처럼 된 것이라 이게 실로 쭉 뻗은 것이 아니라 이걸 둘둘둘둘 감아놨어요. 그래서 혈관이 둘둘둘 감기기 때문에 이쪽은 무엇이 매우 높다? 혈압이 매우 높다. 혈압이 매우 높은 특징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혈압이 매우 높아요. 사구체는 혈압이 높아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에 혈관 안에 피가 흐르겠네요. 그렇죠. 피가 흐르는데 그 성분 한번 볼까? 자, 성분을 보면 여기에 단백질, 지방,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 이런 성분들이 녹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혈장이란 말이야, 피란 말이야. 근데 이쪽이 혈압이 무척 높다 보니까 압력에 의해서 등치가 작은 것들은 이 밑으로 슉 하고 빠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입자가 작은 것들은. 근데 입자가 작은 것들은 밑에 빠져서 이 과정을 바로 여과라고 부르고요. 여과라고 부르고요. 농도는 여기가 높을까 여기가 높을까? 사구체 농도 높죠. 그렇죠?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입자가 빠졌어요. 뭐야? 확산이야. 얘는 여과는 확산 과정인데 이 확산 과정이 일어나는 원리는 무엇의 차이? 농도 차이 아니야. 압력 차이. 압력 차이. 즉 압력인데 피 압력이가 뭐야? 혈압 차이.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여과라고 부르고요. 여과라고 부르고 이 여과가 일어나는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혈압 차이에 의한 확산 과정을 통해서 작은 입자들이 빠진 거야. 큰 입자가 빠진 거야, 작은 입자가 빠진 거야. 큰 입자 안 빠져요. 그래서 이 단백질과 지방은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이게 혈구야. 이게 오줌 빠지면 돼? 안 되죠. 큰일 난단 말이야. 등짝에서 안 빠져요. 나머지는 포도당, 아미노산, 무경류, 물, 요소들은 입자가 작으니까 밑으로 슝슝슝 여과되어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 이런 것들이 밑으로 빠지게 되고요. 이 보호원 주머니로 담긴 이 액체를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 여과액이라고 해요. 여과액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른 말로 원료라고도 불러요. 원료. 그러니까 오줌의 원료다 그래서 원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원료 여과액은 여과를 거친 액체야. 여기는 뭐가 없다. 단백질 지방이 없다. 그래 얘는 혈구니까 너무 등짝에서 안 빠지는 거야. 오케이? 이게 이해할 수 있죠 여기까지? 자 근데 잘 봐봐. 포도당, 아미노산, 무경류, 물 요소 중에 갖다 버려야 되는 것과 갖다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같이 섞여 있지. 그렇죠? 얘네가 딱 공원을 내려오자마자 한마디씩 합니다. 포도당이 한마디를 하겠죠. 난 밖에 나가서 그냥 오줌이 될 거야 라고 외치겠죠. 아미노산이 난 받아보고 싶어. 무경류는 난 아이폰 살 거다. 요 물은 난 꼭 바다를 보고 싶어. 몰라 난 모르겠어. 난 그냥 오줌이 될 거야. 내가 힘차게 가요. 힘차게 자기의 꿈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나는 영재고 할 거야. 나는 과학고 갈 거야. 힘차게 자기 꿈을 얘기하면서 갑니다. 가는데 우리 몸의 입장에 봤을 때는 갖다 버려야 되는 것도 있고 갖다 버리면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혈관을 가다가 이 세균을 휘어본 거야. 이 질문을 딱 지키는 거죠. 딱 지켜서 야 이제 멈춰서 스탑. 얘네가 가다가 왜요? 난 꼭 받아보고 싶어요. 난 그냥 오줌이 될 거예요. 난 아이폰 살 거거든요. 나는 영재고 할 거예요. 나는 과거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다 꿈을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 혈관이 딱 휘가 보면서 야 그래 가면 안 돼. 내가 너희들 중에 말이야 우리만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고 내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소화가든 거치고 흡수가든 거치고 이동가든 거치고 우리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 절대 빠지면 안 돼. 들어와. 두근두근두근두근 내가 막 안 돼요. 난 받아보고 싶어요. 난 아이폰 사고 싶어요. 막 그러겠지. 안 돼. 명당 밑에가 들어와. 포도당 들어와. 아 싫어요. 밖에 꼭 보고 싶어요. 안 돼. 들어와. 강제로 너 받아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 너 들어와. 아 싫어요. 안 돼. 들어와. 들어옵니다. 그래서
포단과 아미노산은 하나도 남김없이 강제로 다 100% 깡그리 이쪽으로 다시 옮겨가요. 이 과정을 바로 뭐라 그럴까? 이 과정을 재흡수라고 해요. 재흡수라고 하고요. 재흡수라고 그러고 여기는 무기염료와 물은 100%가 아니야.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절대로 내보낼 수 없어요. 한 마리를. 그래서 다 100% 다시 혈관 쪽으로 받아들이고요. 무기염료와 물은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재흡수되는 양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몸의 무기염료 농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우리 몸속에 있는 농도에 따라서 얘는 필요한 것만큼만 다시 우리 몸의 혈액적으로 다시 받아들여요.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포단과 아미노산은 100%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깡그리 다 혈관에 혈액으로 다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무기염료와 물은 우리 몸의 상태에 맞춰서 필요한 것만큼만 다시 재흡수하는 거예요. 혹시 호르몬 했나요? 네. 네, 했죠? 호르몬 때 아마 배웠을 거야. 그럼 배웠으면 여기 물을 얼마나 많이 재흡수할까 뭐야? 항이온. 그렇죠? 무기염료 얼마나 많이 재흡수할까? 알도스테론, 무코코. 예, 무시 그렇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얼마나 흡수하면 달라. 그렇죠? 만약에 우리 몸에 물이 엄청나게 많다? 그럼 야 물, 야 그 시간에 우리 몸에 물 많아. 너 여기 물 필요 없어. 너 밖 빠져나가. 한다. 예, 감사합니다. 못 빠져나가겠지. 근데 우리 몸에 물이 없어. 얘가 나 밖에 나가도 되는 거죠? 안 돼. 지금 물이 부족해. 너 이리 와, 이리 와. 빠르다. 그렇죠? 오케이, 이해됐죠? 그래서 요 무기염료 물은 필요한 것만큼만 받아들입니다. 요 과정을 재흡수라고 해요. 근데 또 어떤 놈이 있냐면 여기 입자가 작은 놈이 밑으로 빠졌잖아. 근데 꼭 그런 놈이 있어요. 남들 빠질 때 어디 숨어갖고 이게 낮잠 자거나 아니면 적격구 뒤에서 짱 박혀 있거나 이런 놈도 있어요. 여기 와 보니까 적격구 뒤에 또 백격구 뒤에 요소가 숨어 있는 거야. 거기서 기웃기거리는 거야. 기웃기웃.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왜 거기 있어?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잠들었냐고요? 아까 실험 못 봤어요. 너 이리 와. 다시. 나가. 그래서 여기 숨어있던 요소 일부를 다시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거를 바로 분비라고 합니다. 분비. 그래서 이쪽 세뇨관하고 모세관 사이에서는 두 가지를 벌어져요. 하나는 재흡수, 하나는 뭐야? 분비. 재흡수는 필요한 것을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 분비는 아까 숨겨져 있던 놈, 숨어져 있던 놈들 그런 걸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거. 이걸 바로 분비라고 해요. 두 가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흡수와 분비가 다 진행이 됐어. 그러면 밑으로 오줌이 만들어지겠죠. 오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오줌의 성분은 뭘까? 물, 대부분 무기염료, 요소. 요소가 포함된 오줌이 내려가는 거겠죠. 이거 어디 갈까? 여기 세뇨갈 따라 내려가서 여기 오줌 갈등에 모였다가 그 다음에 오줌을 따라서 방광을 가서 밖으로 배설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콩팥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는 두 가지가 또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면 여기는 여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뭐야? 재흡수, 또 하나는 뭐야? 분비. 근데 여기는 확산이잖아요. 여긴 뭐예요? 여기 어떤 과정을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능동성이라고 하는 걸 이동하는데 우리 능동성이라고 하면 안 배워요. 그냥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능동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셔도 상관없고 그냥 여과, 재흡수, 그 다음에 오줌. 그래서 여과를 거친 액체를 뭐라 불러? 여과액 또는 원료. 그 다음에 분비와 재흡수 거친 액체를 뭐라 불러? 오줌 또는 소변이라고 불러요. 자, 이해됐죠? 자, 이거를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그림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전혀 믿을 수 없겠습니다만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야? 같은 그림이야. 이게 같다고? 뭘 날 바보라는 거야? 막 그런데 같은 그림입니다. 뭐 보자. 맥주입니다. 자, 이쪽 혈관 있죠? 이쪽 혈관이 바로 신동맥이야. 신동맥이 뭐냐? 콩팥정맥이야. 이쪽 빠진 혈관이 뭘까? 신정맥, 콩팥정맥입니다. 콩팥정맥이고 여기가 사구체. 사구체고 여기가 보문 주문이겠죠. 보문 주문이고 여기가 세뇨관이고요.
그럼 여기 뭐냐면 세뇨관하고 모세관이 만나는 곳. 요 부분을 의미해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의미하는 곳이 바로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됐죠? 그 다음에 이쪽 빠지게 되면 이제 신우가 하게 되는 거죠. 오줌 깔 때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림 매치되죠? 똑같죠? 예, 그림 매치.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좀 더 커요. 이게 좀 더 일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운전하고 마시고. 어찌디다. 진짜 그림이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 나대지 마시고요. 자, 여기 성분 한번 볼까? 단백질, 지방, 포도당, 암노산, 무경류, 물, 요소가 있고요. 이쪽에서 압력 차이에 의해서 작은 입자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작은 입자들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빠지게 되고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바로 확산이라고 해요. 요 확산이라는 과정을 바로 여과라고 그러고, 이 여과 일어나는 원동력이 바로 뭐야? 혈압 차이야. 혈압 차이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단백질과 지방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빠진다. 얘는 혈구의 구성 성분이라서 얘네 빠질 수 없고 나머지 성분들만 빠지는 거야. 그래서 성분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가 빠지게 되고, 이렇게 역을 거친 이 액체를 우리 뭐라 불렀어? 원요 또는 여과액이라고 불렀죠. 여과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원료라고 불러요. 액체가 줄레줄레 가는 거죠. 난 밖에서 훈련 오시면 될 거야. 그래서 간단 말이야. 가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가 있는데 얘네가 모세관이 먼저 세는 거지. 야, 근데 먼저 서봐. 너희들 중에서 말이야,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 밖으로 빠지면 안 돼. 들어와. 싫어요. 어쩌고저쩌고. 안 돼. 나대지 말고 들어와. 그래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포당 아미노산이 100%. 여기 깡그리 국물 하나 남기고 다 제거가 되고요. 무기염류와 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죠. 이 과정을 바로 재흡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부가 되지 않은 일부 남아있던 요소가 너 여기 숨어있더니 저기로 꺼져 하면서 이것도 다시 좀 보내고, 이 과정을 바로 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가와 제흡수를 거친 액체가 이제 신호 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오줌갈 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 성분을 보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포도당, 아미노산 아니죠. 근데 지금 무기염류, 물, 요소가 포함된 오줌 성분이 신호 쪽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신정맥으로, 그러니까 콩팥 정맥 쪽으로 빠지는 깨끗한 혈액의 성분을 보게 되면 아까 성분과 똑같아요. 단백질, 지방,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이 포함된 깨끗한 피가 신정맥에 빠지겠죠. 단 무엇은 제거됐다? 요소는 제거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요소는 오줌의 형태로 빠져버리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로 만약 문제 출제된다면 이걸 외우고 있나 외우고 있지 않은, 이걸 못 외우고 있냐를 묻진 않아요. 활용을 할 순간을 묻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보자. 자, 예를 들어서 혈장이 있고요. 혈장이 있고 여과액이 있고요. 오줌 성분을 봤더니 오줌 성분을 분석을 해봤어. 각 성분별로 먼저 단백질 한번 분석해봤어요. 단백질을 봤더니 혈장 속에 10만큼 있었어. 근데 여과액 속에 0이고 오줌 속에 0이야. 뭘 뜻하는 거야? 얘는 단백질은 여과되죠. 그렇지. 이 혈장에서 여과액 쪽으로 가는 요 과정이 바로 뭐야? 여과잖아. 그 다음 여과액에서 오줌 가는 과정에서 바로 재흡수가 벌어지는데, 얘는 재흡수가 되나 안 하나 논할 필요 없어요. 왜? 아예 여과 자체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혈장 속에 있고 여과액 속에서는 아예 검출이 안 돼. 왜? 여과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한번 해봅시다.
자, 포당을 보게 되면 자, 포당 이쪽에 10이 있다. 농도야 이거는 농도. 자, 농도를 이야기하는데 포당이 10만큼 있다 치자. 여과 속에 10이 있었어요. 근데 오줌에 0이야. 뭔 뜻이야? 완전 그렇죠. 얘는 여과는 되지만 100% 완벽하게 뭐가 된다? 제어된다고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소라는 거죠. 요소. 자, 요소 현장 속에 10만큼 있다 가져가자. 10만큼 있었어요. 1800. 1800.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도대체 뭐 여기 갑자기 이 숫자가 뭐니까 한번 보자. 자, 여기 현장 속에 10이 있었고요. 여과 속에 10이 있다는 얘기는 요소는 뭐가 된다? 여가 된다는 다시 알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뭐야? 1800이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1800이야? 물이 제우 그렇죠. 이거는 물이 제우스됐기 때문에 물이 제우스됐고요. 물이 제우스되어서 농축이 된 거지. 그래서 1800이 된 거야. 양이 많아지면 선생님 여기 분비가 되는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분비는 거의 안 돼. 조금밖에 없어. 더 무시할 정도로 작아요. 그러니까 요소의 양은 변하면 오는데 물을 제우스하니까 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진해져야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진짜 이거 쌤은 막 내신에서 분비돼서 그거 많아 이렇게 숫자가 커진다는 거는 틀려요.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올 텐데요? 아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분비돼서 마지막에 오줌에서 요소의 함량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요. 그 저기 그때 그 함량이라 농도거든요. 네. 농도 잘 보면 당연히 농도입니다. 농도인데 걔는 분비량이 많아서 아닙니다. 물을 제압해서 그래요. 물을 제압해서 분명히 많다면 수능에서 안 됩니다. 그래요. 안 됩니다. 그럼 물이 제압돼서 농축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분비량이 되게 많지 않습니다. 예. 더운데 에어컨 좀 예, 그럼 형이 갔다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누가 갔다 오셔야 될까요? 그래. 네가 제일 기록자 길이가 제일 큰 목표를 빨리 갈 수 있지 않아? 아 그래요? 그럼 형이 갔다 와야 돼. 귀엽지 않을까? 오, 어쩜 들었어요? 자, 누구 됐죠? 자, 그 다음에 심화정. 심화정. 원칙이 안 나오는데, 이걸 이해하고 있던 전자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좋으냐고요? 이 부분 이해 못했어요. 예, 그럼 이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예. 들어도 이해 못할 겁니다. 자, 이거 가져가면 보자. 이게 뭘까요? 이거 뭐예요? 내가 너한테 이게 뭐냐 물어봤더니 네가 거꾸로 나한테 물어봐. 이게 뭘까? 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 우리 사부체입니다. 예? 사부체고요. 실제 우리 몸속에 홍탄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안 됐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부체가 있고요. 오몬 주머니가 있어요. 오몬 주머니 있고 세뇨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뇨관이 그냥 내려오지 않고요. 이렇게 고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고리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여기에 집합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오 뭐야? 이게 복잡하다고 보이세요? 복잡해. 자 명칭 한번 보자. 요거의 확장판입니다. 확장판. 여기가 사부체입니다. 사부체고 여기가 뭘까? 오몬 주머니야. 오몬 주머니인데 우리 이걸 통으로 해서 우리는 세뇨관을 배워요. 근데 그 세뇨관을 조금 더 디테일을 보면 이쪽은 가까이 있는 세뇨관이라고 해서 근위세뇨관이라고 해요. 근위세뇨관이라고 그러고 이 고리 있죠. 이 고리를 헨네고리라고 해요. 헨네루프, 헨네고리라고 해요. 헨네고리. 아마 헨네가 발견한 것 같아. 그래서 헨네고리, 헨네루프라고 그러고요. 얘는 가까이 있는 세뇨관이니까 근위세뇨관이고 얘는 뭘까? 멀리 있으니까 뭐야? 원위세뇨관. 원위세뇨관이고요. 요거는 이제 처음 배우는 건데 요게 집합관입니다. 집합관이에요. 그럼 집합관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것이 신단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집합관이라 치자. 자, 집합관이 있으면 내가 집합관이야, 파이프야, 집합관인데 여기에 신단이 달려있고 여기 신단이 달려있고 여기 신단이 여기 신단이가 막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 신단들이 모여서 이 집합관에다가 모아주는 거야. 여기서 모이고 여기서 모이고 여기서 모이고 여기서 모여서 신으로 되는 거야. 이 집합관이. 집합관이고 요 집합관이 여러분이 호르몬 배웠던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겉에 거칠 부분이고요. 거칠 부분이고 이쪽이 속질 부분이야. 안쪽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쪽 아까 신약을 들었을 때 여기 겉질, 속질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은 겉질이 있고 요 부분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속질이란 말이야. 그러면 먼저 겉질과 속질을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겉질과 속질의 농도가 좀 달라요. 이 겉질은 농도가 좀 저농도고요. 이 속질을 가져갈수록 농도가 높아지는 거야. 이게 원리 이해하는 지름길이야. 이거 없이 그냥 하면 다 외워야 되는 거야. 부탁되고 겉질은 저농도고 속질은 고농도야. 아래로 내려갈수록 농도가 진해진다는 걸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녹이라는 게 되게 되니까. 자, 그럼 과정 한번 봅시다. 이쪽 사구체에서 혈압이 무척 높아요. 그래서 여과액이 밑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과가 일어나요. 여기서 여과가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가 아까 배웠어. 여과가 일어나고 여기서 포도당, 아미노산, 무경류, 여과액이 빠지겠지. 여과액이 빠지는데 내가 아까 불가피하게 거짓말 시켰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포도당, 아미노산, 무경류, 물 요소가 밖에 나서 포도당이 있어. 난 밖에 나서 그냥 옹심이 될 거야. 아미노산. 난 밖에 나서 아이폰 살 거야. 뭐 이런단 말이겠죠. 실제로는 이런 말 못해요. 네, 진짜요? 왜 실제로 이런 말 못해요? 거짓말 시켰어요. 이게 내가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말 못해요. 왜 그러냐면 뭐 의미 없어서. 아니야. 얘네가 왜 그런 말 못하냐면 실제 상황을 재현해줄게. 이 포장 입장에 보면 나 박 벌써 끌려 들어있어. 아무래도 난 밖에 벌써 끌려 들어있어. 그 말 다 못해. 대사를 다 못 쳐요. 왜? 여기 여과액이 빠져나오자마자 근위 세조관에서 바로 여기 여과식 이게 무슨 모닝 불러? 펜네물 리을이에요. 네? 리을. 자, 여기 근위 세조관 있죠? 이 근위 세조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포도당, 아미노산을 재흡수하는 장소가 어디야? 근위 세조관. 그러니까 여기 공기에 당기자마자 여기서 바로 그냥 재흡수해요. 우리 몸에서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얘네 밖에 나서 난 밖에 나서 그냥 오줌 날 거야, 나 아이폰 살 거야 그 말 못해요. 나오자 난 벌써 끌려 들어갔어. 그래서 안 된다. 나는 벌써 끌려 들어갔어. 거기서 근위 세조관에서 나오자마자 끌려 들어가. 그럼 나머지 액체가 빠져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포당 안에서 재흡수되고요. 나머지 액체가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나머지 액체가 바로 뭔가 보자. 왜 이렇게 안 빠져? 왜 이래 이거? 자, 여기 뭐가 빠지냐면 포당 아미노산 빠졌고요. 무기염류, 물, 요소가 이제 빠져나온단 말이야. 얘네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이걸 펜네물이 하얀지라고 해요. 하얀지라고 보는데 우리 몸에서 이 신장을 그러니까 킹파스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물을 우리 몸에 같이 해야 돼. 물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소를 걸리는 것도 목적이지만 물을 거의 대부분의 물을 다시 우리 몸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을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게 노력을 해요. 이때 얘가 내려간단 말이야. 자, 내려가는데 여기서 잘 봐봐. 내려가는데 여기 위에 쪽 있죠? 위에 쪽에는 주변이 뭐야? 저농도야. 그치? 근데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 주변이 어떤 농도로 바뀌어? 고농도로 바뀌지.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바뀌게 되니까 농도 차이가 점점 벌어지니까 빠져나오면 이렇게 아래 내려오면서 이 바깥쪽으로 뭔가 계속 빠져요. 뭐가 빠질까? 물이 빠집니다. 물이 빠지고 물이 계속 빠져요. 근데 아래 내려올수록 농도가 점점 진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쭉쭉 빠지겠죠. 이 물은 누가 써? 내가 쓴 거야. 그렇죠? 자, 그다음 봐봐. 그다음에 여기서 애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요. 자, 다시 이제 턴에서 올라갔어요. 그럼 애들이 여기서 질문해요. 여기 집중한 친구들 이런 질문해요. 멍청한 친구들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집중한 질문도 이런 질문이에요. 선생님 올라가면요 다시 고에서 저니까 물이 다시 들어가나요? 이론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물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우리 물을 받아주는데 그래서 이 올라갈 때는 이걸 헨네고리 상행지라고 하는데 이 헨네고리 상행지는 특수한 코팅 처리가 돼 있어요. 특수한 코팅 처리가 돼 있어서 요 상행지에는 물의 투과성이 없어요. 물의 투과성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다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이 못 들어가요. 그 뭐야? 빠져 나오게끔 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 다음에 우리 몸 속에 무기염류의 농도가 필요한데 그 무기염류의 농도의 일부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제로세 무기염류가 제로세. 이거는 자연스럽게 제로세가 돼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해요. 그래서 나트륨은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죠. 자 그런데 저거 화면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어느 거요? 아니요. 저 버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가 아니죠. 또 거꾸로 됐어. 네. 다시 우리 몸으로 다시 빠져나옵니다. 나트륨 우리 몸으로 빠져나와. 근데 이거는 농도 차이에 의해서 일부 나트륨만 빠져나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 원위세뇨가 지나면서 우리 몸의 농도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큼만 꽉 참고 다시 재흡수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Na 플러스를 재흡수합니다. 여기서 Na 플러스를 강제로 재흡수해요. 어마무시한 양, 우리 몸에 필요한 것만큼. 필요하지 않으면 재흡수 안 해요. 필요 없으면 필요하면 어마무시한 많이 재흡수해요. 근데 이거는 농도 차이에서 재흡수하는 거니까 양이 많지가 않아. 근데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 그럼 어마무시한 양을 재흡수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재흡수할지 우리가 강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강제했으면 호르몬의 분비를 가지고 있어.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우리 힘 들어갔을 거야. 알도 스테로 들어갔나? 무질코르티코이드 무코코 부실 거제도 분비되는 무질코르티코이드 무코코가 바로 원위세뇨를 작용해서 나트륨 제로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나트륨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로 알도스테론입니다. 얘가 여기 원위세뇨에 가서 작용해요. 필요한 무경분 제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게 지각관이야. 그런데 힘겹게 모든 과정 거쳤어. 왔단 말이야. 와서 쫙 와. 오는데 물을 제로했는데 이건 농도 차이에 의해서 제로한 거잖아. 그렇지? 우리 몸에서 물을 더 필요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쪽 집합관에는 이게 일종의 세포막인데 여기에 통로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구멍이 항상 뚫려 있는 게 아니라 구멍이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픈 클로스가 자유제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요것이 단백질 되어 있는데 요 단백질 뭐라 부르냐면 요 단백질을 이름이 친숙할 거야. 아쿠아 포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친숙해요. 네? 그러니까 아쿠아란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쿠아. 씻는 거야 지금? 아쿠아.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 아니. 들어봤잖아. 그치? 지금 시비 떠는 거야? 어이씨. 나보다 키가 작은 게 진짜. 키 내가 참아지 진짜. 너 절대 일어설 생각 마. 앉아있어 그냥. 키 작은 게 말이야.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저 일어서면 안 돼. 일어서면 안 되는 거야. 아쿠아푸린이다. 아쿠아푸린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얘네를 통로 단백질이라고 해요. 통로 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쿠아푸린이 열리고 또는 닫혀요. 그래서 이게 열게 되면 물이 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마무시한 양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요. 열리면 닫히면 안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게 아쿠아푸린에 열리고 닫히고를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을 좋아할까요? 그렇지. 이게 바로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다른 말로 바소프레신. 다른 말로 ADH. ADH만 이렇게 막 흔들려요. 갑자기 마음이 막 찔리나 봐. 이거 질병이 좀 아닙니다. 이게 ADH 이게 항이뇨 호르몬이야. 항이뇨 호르몬. ADH. 그러니까 안티 다이우레틱 호르몬이라고 해서 ADH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ADH 바로
얘가 분되면 이게 열리는 거야. 또 물로 그냥 제흡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물을 아쿠아포진에서 제흡작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닿게 따라 그때 너 왜 안 해? 달라요. 그래 너하고 나는 키가 달라. 그래 선생님 달라. 저 내가 더 물좀 제일 커요. 마셔도 그렇죠? 물좀 마셔도 물 마시러 가려면 저기 카메라도 있고 해서 너가 앉아서 가야 되는데 얘 빨리 갖다 주시죠. 우리도 같은데. 왠지 내가 좀 당한 것 같은 생각이.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눈에 오줌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렇죠? 자, 이거 몇 분에 끝나? 20분이요. 10분, 10분 남았네? 네. 예? 아, 이거 하시네. 열심히 해야지. 10분밖에 안 남았어. 아, 형, 나도 힘들어. 근데 열심히 해야지. 아, 나도 쉬고 싶어요. 돼요. 너 거기 있어. 자,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이런 비교 안 돼. 레전드 먹고. 빨리 앉아. 힘 작은 게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그 부분이 같이 겹칠 것 같은데 단어 하나 잠깐 설명할게요. 화학적인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신장 투석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야. 투석이라고 하는 걸 배울 텐데 우리가 투석을 이렇게 돌멩이 던진 걸 투석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석이 아니고요. 그 투석은 아닙니다. 우리가 투석이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질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용질. 용질 뭐야? 물에 녹는 물질, 설탕, 소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용질의 종류가 세 종류야. 하나는 참용질이 있고요. 참용질, 진짜 용질. 그 다음에 콜로이드 입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용질이 아니죠. 콜로이드, 예? 가용질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거 없어요. 네. 너, 자 그럼 전화한다. 항공사에다가 왜요? 캄보디아 비행기 끊어주고. 큰 가보고 싶긴 한데. 못 올 수도 있어요. 참 용기 있고 콜로이드 입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분산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알갱인데 사이즈가 좀 달라요. 사이즈가 참 용질이라고 한다면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 설탕, 소금, 포도당 이것이 바로 참 용질이야. 그러면 우리가 설탕을 소금을 물에 녹으면 물에 집어넣게 되면 섞였다고 표현해요? 아니면 녹았다고 표현해요? 녹았다고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얘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녹으면. 얘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래요. 그러면 분산들이 뭐가 있냐면 흙탕물이 있어요. 흙탕물은 흙에 물이 들어가 물에 흙이 들어가죠. 물에 흙이 들어갔는데 얘는 녹아서 섞였어. 지리가 당겼어요. 예? 섞인 거지. 우리가 흙이 물에 녹았어 이런 미친놈 없잖아. 그렇죠? 섞였다 그런다. 흙탕 물이 묻어내요. 흙이 묻어내요. 흙이 분산지죠. 그래서 요 흙탕물을 콘탁이라고 해요. 일단 좀 설명 듣시다. 그래서 요 흙처럼 입자 큰 거, 요걸 바로 우리 섞였다 표현해요. 그럼 콜로이드는 뭐냐면 그 중간. 그 중간이야. 그러니까 얘는 녹았다 표현해. 얘는 섞었다 표현해. 얘는 그 중간이야. 얘는 물에 들어가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얘는 보여. 얘는 보이면서 말듯 보일락 말락 애매모호하긴 해. 이게 바로 콜로이드.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녹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콜로이드 입자예요. 정확히 사이즈를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그냥 궁금하면 궁금해하는 것들을 써줄게요. 얘는 네? 보일 듯 말 듯해요. 그러니까 대표님 얘가 혈구예요. 혈구는 육안으로 보일 듯 말 듯해요. 그래서 얘는 투명해. 얘는 불투명해. 얘는 중간이에요. 그래요. 예, 뿌옇게 약간 애매모호하게 보여 사이즈가.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고요. 사이즈를 한번 보자. 얘는 10의 마이너스 50부터 10의 마이너스 7cm 정도 입자를 콜로이드 입자입니다. 그 다음 얘는 10의 마이너스 7cm보다 더 사이즈가 작은.
얘는 10의 마이너스 5승 cm보다 입자가 더 큰 거. 이거고요. 그래서 이런 용질들이 물에 녹아있을 때 참 용질이 물에 녹아있다라고 하면 얘를 뭐라 그럴까? 참 용액. 참 용액. 그 다음에 콜로이드 입자가 물에 녹아있다 뭐라 그럴까? 콜로이드 용액이에요. 그 다음에 분산진 녹아있다? 혼탁이에요. 혼탁이. 혼탁이 같은 혼탁이. 안 보인다니. 안 보여. 자, 근데 이 콜로이드 입자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 지방 정도의 크기거든. 근데 사실 이것도 딱딱 부러지진 않아요. 여기 겹치고도 있고 애매모한데 우리 일반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요 구멍보다 좀 작은 곳이 있다면 얘를 걸러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얘를 반투막이라고 해요. 반투막. 그래서 우리가 산투라고 하는 거 공부할 때 반투과성 막에서 용질 통과부터 물만 통과하잖아. 그치? 이게 반투막이야. 그 다음에 요 분산지를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름종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 원리 똑같은데 뭐야? 구멍 사이즈가 좀 다른 거야. 그러면 콜로이드 입자를 걸러내기 위해서 요 막을 갖다 대면 요건 통과 못해. 얘만 통과할 수 있어. 이런 막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그 막을 뭐라 그러냐면 투성막이야. 투성막이라고. 투성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장 투석하잖아. 신장 투석. 그 신장 투석할 때 투석이 바로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신장을 투석할 때 투석막이 이렇게 있고요. 투석막이 있고 이 안쪽으로 혈액이 지나간단 말이야. 혈액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혈액이 지나가면 이 투석막 속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구멍이. 그럼 여기 안에 우리 피가 지나가니까 단백질, 지방, 포도당, 아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가 지나게 되는데 단백질, 지방, 콜로이드 입장에서 이렇게 통할 수 있어 없어? 혈액은 빠져나오지 못해.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요소만 빠지는 거지. 그치? 이렇게 빠진 거야. 그러면 지나가면서 요소가 밖으로 빠지니까 깨끗한 피가 지나가겠지. 근데 문제가 있어. 피 속에 있는 포도당, 아미노산까지 다 빼버리면 진짜 깨끗한 피가 들어가 사람 죽잖아. 그래서 이 주변에는 투석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 혈액과 투석액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벌어져. 이건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투석액 속에는 단백질과 지방은 없어요. 왜? 단백질 지방은 혈구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투석액 속에 혈구를 넣을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은 같은 농도로 들어있어요. 피와 같은 농도. 그래서 포당이 나온 것만큼 들어가고 아미노산이 나온 것만큼 같은 속도로 들어가고 무기염류가 나온 것만큼 들어가고 물이 나온 것만큼 들어가요. 근데 요소는 없어. 그러니까 요소는 뭐야? 빠져나오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혈액 투석을 여러 번 거치게 되면 우리 피 속에 있는 포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의 농도는 변함이 없어요. 왜? 빠지는 것만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요소는 오로지 뭐야? 빠져나오기만 하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요소는 깨끗하게 제거돼 피가 다시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되겠지. 그렇죠? 이게 이제 추리 원리인데 여기서 좀 더 개념을 좀 더 설명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른 거 좀 설명할게요. 이 콜로이드 입자는 크기가 좀 애매모호하죠.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얘가 이제 틴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틴들 현상이 있는데 이 틴들 현상은 빛의 산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빛이 파장을 갖고 있는데 얘는 빛의 파장보다 작아. 그러니까 빛이 건너뛰어. 입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얘는 빛의 파장보다 비슷해 크기가. 어떻게 될까? 통과될 수도 있고 그쳐서 산란될 수도 있어요.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빛이 산란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해가 쫙 비칠 때 베란다 저 창문 커튼을 탁 쳤어요. 햇빛이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눈부셔. 역시 아침 햇살은 죽이는 거야. 하면서 등들 딱 들이봤더니 방 안에 먼지가 팍 떠오르는 게 보이지. 그렇지. 환상 빛이 있잖아. 그렇죠. 먼지가 보이지. 그 먼지가 바로 뭐야? 콜로이드 입자야. 콜로이드 입자. 그래서 원래는 먼지가 눈에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되는데 빛과 충분해서 빛이 산란되는 거야. 그래서 먼지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것도 보죠. 이 숲속에 들어가면 나뭇잎 사이로 빛이 쫙 들어온단 말이야. 원래 빛이 지나가는 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야 돼요. 근데 그 숲속에는 여러 가지 작은 입자들이 막 흩어져 있겠죠? 작은 입자들이. 그 입자 때문에 빛이 산란돼서 빛이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죠. 이런 걸 바로 보는 거예요. 틴들 현상.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특징으로서는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라운. 네, 브라운 운동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브라운 운동인데 이 브라운 운동은 불규칙한 운동이에요. 용매와의 충돌에 의해서 용지 불규칙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브라운 운동인데 이 브라운 운동의 대표 예가 뭐냐면 담배 연기가 있어요. 이게 담배 연기가 직사적인 형태로 정유명천으로 딱 퍼지나? 불시의 동기죠. 왜? 공기와의 충돌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불시의 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얘네는 불시의 운동 안 해요. 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얘는 이 입자가 너무 커서 공기와 충돌해도 얘가 거의 끄떡도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잉크방울 물속에 집어넣으면 잉크방울이 퍼지는 것이 아주 뭐 직사적으로 퍼지나? 아니죠. 불시의 움직임이에요. 왜? 물과의 충돌에 의해서 불시의 움직이는 것은 바로 불안 운동입니다. 이 브라운 잉크도 틴들 잉크도 그러니. 예, 풀리죠. 예, 그래서 브라운 운동을 합니다. 이 브라운 운동을 발견한 사람은 누굽니까? 브라운. 브라운. 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잉클러. 이게 시간 있어. 몇 분에 끝나 이거? 20분이요. 20분에 25분. 20분이요. 20분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럼 60조. 자, 그럼 다음 질문. 브라운. 진짜 브라운. 잉클러 진짜. 브라운 아빠. 이제 우리가 뭘 연결되는 좀 알지 않아? 브라운 아빠도 브라운. 브라운 진이요. 브라운 성이잖아. 근데 브라운 이름일 수도 있죠. 보통 그런 건 성으로 말이야. 한번 아니 근데 아인슈타인 성이야. 진짜 이름이 나 알버트가 성인 줄 알았는데. 한국 사람인데. 그 한국 사람이고. 잠깐. 안 보여? 대본에 그래서 이거 근데 이거도 돼요. 나는 그냥 아버지라고 이게 나는 돼요, 그거 돼요. 근데 난 자식이 없어. 자식이